과거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오히려 한 개 또는 두 개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평균 우선입니다. 좀 알려. 그걸로 제가 경쟁률과 가점을 예상 뽑거든요. 근처에 계신 서울 분들은 이제 위치에도 분양 가능성이 크다. 납입 인정 금액이 됐고 뭐 신혼특공에서도 이제 뭐 어떤 점수가 됐는데 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분들이 있잖아요. 만점은 아닌 정도. 네, 그런 경우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좀 당첨 확률을 높일 때 보통 네. 못난이 타입을 막 고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못난이 타입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크게는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이미 일반화가 됐어요. 평형 이런 걸로 나누나? 뭐 판상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단 평형하고 세대수하고 향인데요. 네. 평형은 말씀하신 대로 판상이나 타워냐 이 차이인데 아무래도 판상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타워가 그냥 알고서도 사람들이 잘 청약 안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세대수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잖아요. 보통 많은 걸로 많이 몰려요. 그 다음에 향, 특히 판상형은 북쪽으로 날 일이 없어요. 남향이거나 남동, 남서거나 네. 아주 취약한 경우가 정동향, 정서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판상형에서는 소위 말해 구멍이 없는데 오히려 막히는 경우 앞에 조망이. 근데 그 타워형 같은 경우는 그 북동향, 북서향으로도 작은 방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네, 향을 얘기했지만 타입이랑도 연관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짬뽕에서 가장 취약한 거 위주로 청약을 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다. 그러니까 역선택이 오히려 역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세대수가 압도적으로 적을 때 좀 그런 편. 네. 예를 들어 5개, 6개, 7개 뽑는 타입이 있다.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까 우리 쪼개봤잖아요. 한 네. 60개인데 그 중에서 타입이 한 5개로 쪼개지면 실제로 되게 그렇네요. 한 자릿수의 평형을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복불복이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쁠 수도 있고. 네. 근데 과거에 좀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오히려 한 개 또는 두 개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웃기죠. 특히 펜트하우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막 84가 만점 69점인데 펜트가 40점대 나오고 이러기도 해요. 일반 분양에서는. 네. 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거는 세종에서도 많이 그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5개 이하의 그러니까 네, 한두 네. 개를 분양하는 것도 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매하면 로또를 노려보고 그냥 한두 네. 개 뽑는 게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점수가 애매했는데 좀 타입을 잘 골라가지고 당첨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지방 분들도 보시잖아요. 네. 청주 오송역 그 8억 원 센트럴시티를 분양했어요. 오늘 당첨자 발표리 나왔었는데 59 A, B, C, D 타입이 있었고 A, B, C 타입은 20점대 컷이었고 네. D 타입은 40점대 컷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수강생 중에 한 분은 33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59 D 타입을 하지 말고 나머지 평형에서 하는데 골라 잡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배경은 평형일 수도 있고 향일 수도 있고 일단 면적 기준은 다 똑같다 보니까 세대수 차이에서 변수가 일어난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주 최근에 있었고 뭐 개포 같은 경우도 네. 39, 46, 그렇죠. 뭐 그런 게 59, 나오잖아요. 74, 84 이런 게 네. 있었어요. 개포 1단지하고 4단지 같은 경우가 49, 46 이런 타입들에서 소형 평수. 예, 방 2개, 화장실 하나. 4인 가족이 못 사는 곳. 나머지는 다 60점 컷 나왔는데 50점대 컷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 경우는 50점인데 돈도 있어요. 그쵸. 근데 39제곱은 9억 이하라서 대출이 나오고 엄청 경쟁률이 심하는데 46제곱은 9억이 간 넘어서 대출 안 나와서 올연금. 근데 4인 가족은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전세를 줘야 돼요. 네. 그럼 보통은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면서 거주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전세 몇 년 주자.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낮은 점수로서 가성비 뽑는 그런 케이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하는 거네요. 사람들이 도저히 지원할 수 없을 만한 거를 해서 오히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네, 다양한 맞아요. 좀 사례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네.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 네. 노부모 특별공급도 부양가족 수가 많잖아요. 저 다자녀는 자녀가 3명이니까 5인 가족. 그 노부모도 부모님 2분을 다 모시고 자녀까지 2명 있다라고 하면 6인 가족까지 되니까 네. 무조건 뭐 중대형 가야 돼요. 그렇죠. 그 경우에 뭐 5구나 이런 데 뽑으면 굉장히 당첨률이 높죠. 그러네요. 다들 599를 지원을 못할 테니까.
네. 오히려 역으로 들어간다는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특별 공급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을 가는데 이 네. 특별 공급에서도 이 다자녀 특공의 이제 경쟁률을 보면 좀 일반 공급을 지원할 때 좀 눈치 싸움 할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신특하고 생초 보는 게 나아요. 아 다자녀보다? 예, 다자녀보다. 왜 그렇게? 청기 노선인데 조금 알려주세요. 그걸로 제가 경쟁률과 가점을 예상 뽑거든요. 네. 예. 왜 그게 더 정확해요? 이게 일종의 그 모수잖아요. 통계학 개념이긴 네. 해요. 거기에 그 샘플링의 절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해야지 정규 분포를 그리거든요. 네. 그러면 네.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음, 그럼 표본이 가장 많은 게 다자녀하고 노부모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신특하고 생초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인가 9월부터 민간 분양에 생초를 도입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신특만 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민영 아파트에서도 생초와 같이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표본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타입에 50개를 분양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신혼부부가 20%잖아요. 네. 그냥 10개예요. 근데 일반 공급은 50%잖아요. 25개예요. 그러면 10개에서 포본과 25개를 뽑는데 표본이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절대 청약자 수도 중요한데 절대 분양 개수까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특별 공급이 다음날 1순위 참고 자료가 되긴 하는데 절대적이진 않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약간 포기하셨고 서울에서는 조금 가점이 지원해보긴 낮은 것 같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어딜 가야 좀 청약 가입자 수가 적은데 그 공급 물량은 많아서 그나마 좀 경쟁률이 있을까? 부동의 1위는 인천이고요. 네. 서울에 붙어 있으면서 02의 번호를 쓰는 광명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광명이 지금 1, 2, 4, 5가 분양하는데 지금 전입해서 거주 요건 2년 채우기 전에 다 분양이 끝날 것 같고 네. 9, 10, 11구역 같은 경우는 2년 채우고 나서도 분양할 것 같으니까 근처에 계신 서울 분들은 이제 광명으로 이주해도 이제 분양 가능성이 크다. 지금 커트라인은 40점대도 당첨되니까 네. 좀 과열된다고 가정해도 한 50점대 초중반만 돼도 일단 당첨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평택하고 오산 네.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평택 고덕신도시 분양을 3단계 또 2단계 일부가 남아있어요. 1, 2, 3단계 중에 1단계가 끝났고 남아있는 지역에서 평택 괜찮고요. 인구가 적지만 분양은 많다. 그다음 오산도 마찬가지예요. 오산 세교 2지구를 분양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오산 인구도 적은데 세교지구 분양할 때 괜찮다. 그다음에 화성시 요즘 보면 봉담, 뭐 태안, 뜨더라고요. 비봉, 뭐 향남 이런 데 분양하잖아요. 해야죠. 네. 근데 너무 나홀로랑 그 입지가 떨어졌다고 해도 지방보다 싸잖아요. 싸니까 그것도 내 집 마련하기는 굉장히 유리하다. 한 3, 4년 내에는 이제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송산 그린시티도 네.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이미 개발 지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송산. 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도 인구가 적은 데에서 이주하면 당첨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모시고 정말 실무적인 디테일한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 정말 그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신지. 네, 이걸 좀 숫자로 대입을 하면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이 1% 또는 그 이하로도 보여요. 삼기신도시 사전 청약. 네. 그래서 1%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청약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도전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만약 판단 안 됐으면 이제 빨리 모르는 희망을 버리고 이제 알고 나서 정확한 이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지 또는 내 집 마련 다르게 할지. 또 너무 좌절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나오는 뭐 공급 예정인 물량들 또 브릿지가 계속 이제 대표님과 함께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꾸준히 확인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불러주실 거예요? 네.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